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배가 무겁다는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어제 저녁에도 뭔가를 드셨고 뱃속에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아는데 화장실에 앉아도 몸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일어나 오십니다. 그 답답함을 안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 무거움을 안고 하루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느낌이 단 하루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틀, 사흘, 어떤 분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그 무거움이 이어집니다. 배는 점점 빵빵해지고 식욕은 떨어지고 기분까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맛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그 기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그냥 참고 넘기십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가 보다. 며칠 지나면 나오겠지. 물을 더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루, 이틀, 사흘을 그냥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그 답답함은 단순히 며칠 참으면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변이 안 나온다는 건 단순히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장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지나쳐온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소화기 내과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직접 뵈어오면서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말은 최대한 피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직접 말씀드리듯이 차분하고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두 가지가 분명해지실 겁니다. 하나는 왜 내 몸이 이렇게 되었는지, 또 하나는 지금 당장 무엇부터 바꾸면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오늘 정확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섬유질을 떠올리십니다. 채소를 더 먹어야 하나, 고구마를 챙겨야 하나, 식이섬유 보조제를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화장실에서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해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연한 것들이 무너졌을 때 장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70이 넘으신 그 여성 어르신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매일 화장실을 갔었는데 언제부터인가 2, 3일에 한 번씩 가게 됐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젠 4, 5일이 지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어르신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변화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생활의 여러 부분이 달라지면서 장도 함께 달라진 거였습니다. 그 어르신께 여러 가지 여쭈어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식사량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예전 같지 않으셨고 한 끼를 다 드시는 게 부담스러워지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거의 거르시다시피 하셨습니다. 속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냥 물 한 잔 드시고 넘기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도 간단하게 과자 몇 조각으로 때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물도 예전만큼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갈증을 자주 느끼셨는데 요즘은 갈증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한두 잔도 안 드시는 날이 많다고 하셨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줄이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줄었습니다. 무릎이 좀 불편해지시면서 예전처럼 밖에 나가시는 게 쉽지 않으셨고 집 안에서 주로 지내시는 시간이 많아지셨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파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으시는 날도 많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즉 식사량 감소, 수분 섭취 감소, 신체 활동 감소. 이게 동시에 천천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은 이게 변비와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냥 나이 드는 과정이라고만 여기셨던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였습니다. 이틀에 한 번이 사흘에 한 번이 되고 사흘이 나흘이 되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으셨습니다. 변비약을 사 드셔보기도 하셨지만 한두 번 효과를 보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는 걸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주가 보기에도 할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해서 진료실로 오시게 된 거였습니다.
비슷한 패턴은 남성 어르신들께서도 자주 보입니다. 60 중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나는 원래 변비 같은 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로 활동량이 확 줄고 혼자 드시는 끼니가 많아지면서 식사가 불규칙해지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화장실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원인을 못 찾으시다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딱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이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게 바로 변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군요. 그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변비를 이해하려면 장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하고 흡수하면서 남은 것들을 아래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장이 물결처럼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내용물을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움직임을 연동운동이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개념은 단순합니다. 장이 꾸준히 물결치듯 움직여야 안에 있는 것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음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음식이 장벽을 자극해야 장이 이제 일을 시작해야겠구나 하고 반응을 합니다. 들어오는 게 없으면 장도 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장에 재료가 들어와야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장도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둘째, 장 안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변이 장 안을 부드럽게 이동하려면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하고 딱딱해진 변은 장벽을 자극하는 힘도 약해집니다. 그러면 장은 더욱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셋째, 몸 전체에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그 진동과 자극이 장에도 전달됩니다. 걷고 움직이고 몸을 쓰는 생활이 장의 리듬을 유지해줍니다. 반대로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계시면 장도 그 정적을 함께 느낍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장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동시에 흔들리면 장은 서서히 멈추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흙을 떠올려 보십시오. 촉촉한 흙은 손으로 만지면 부드럽게 뭉쳐지고 모양을 만들기도 쉽고 삽으로 퍼도 쑥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햇볕에 말라버린 흙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있고 발로 차도 덩어리째 굴러갈 뿐이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변이 안 나오시는 분들의 장, 바로 이 상태입니다. 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서 굳어있고 장에 자극이 없어서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 나오실 때 보시면 변의 모양이 작고 단단하고 어두운 형태인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게 바로 장 안에서 너무 오래 굳어 있었다는 정직한 증거입니다. 나오는 양도 적고 나와도 시원하지 않고 아직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남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며칠씩 반복되면 장은 더욱 느려지는 방향으로 적응해 갑니다. 처음에는 사흘에 한 번이었던 게 나흘, 닷새로 늘어납니다. 장의 움직임이 줄어드니까 식욕도 같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니까 더 적게 드시게 되고 더 적게 드시니까 장이 더 움직이지 않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섬유질만 더 먹으면 해결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충분하지 않은 접근인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장 안에 넣어도 그 재료를 부드럽게 만들어줄 물이 없고 밀어내줄 움직임이 없으면 그 재료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수분 없이 섬유질만 늘리면 더 딱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이 무거움이고 이 답답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불편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은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단순한 기능성 변비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개선이 됩니다. 그런데 변비를 오래 참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몸에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곳은 항문 주변입니다. 딱딱하게 굳은 변을 내보내려고 오랫동안 힘을 주시면 항문 주변의 혈관에 계속 압박이 가해집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이나 불편함 정도로 시작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치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병이에 오래 앉아 계시는 습관,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10분, 20분, 어떤 분들은 30분 이상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을 기다리면서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항문 주변 혈관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화장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시는 이유가 여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심혈관 부담입니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강하게 힘을 주는 순간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일시적인 일이지만 고혈압이나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순간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로 시작한 문제가 전혀 다른 쪽으로 번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변의 신호를 오랫동안 자꾸 참으시면 장이 그 신호 자체를 약하게 보내도록 적응해 버립니다. 처음엔 신호가 왔는데 바빠서 참으셨던 게 2번, 3번, 10번이 반복되면 장은 신호를 보내봐야 소용없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호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는 변의 자체를 거의 느끼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비가 만성으로 굳어지는 경로입니다. 처음엔 기능의 문제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호 자체의 문제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약에 대한 오해도 이 자리에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변비약을 처방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먹으면 평생 의존하게 된다던데요. 장이 더 나빠진다던데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래된 일부 자극성 변비약을 너무 강하게, 너무 오래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진 게 이 오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변비 치료제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장 안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거나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거나 장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회복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멈춰 있는 장을 대신해서 일해주는 게 아니라 한번 밀어줘서 다시 흐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흐름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식사와 수분과 운동이 그 흐름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참는 것, 과도하게 힘주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 변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2주 이상 생활 습관을 바꿔봐도 변화가 없거나 변에 피가 묻어 나오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배 통증이 동반된다면 이건 단순한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단순 변비 뒤에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발견할수록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시면 될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꾸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완벽하게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아침을 거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장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아침 식사입니다. 입맛이 없으시더라도 부드러운 죽 한 그릇이라도 두유 한 잔이라도 뭔가를 드시는 것 자체가 장의 일 시작하라는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이 신호가 매일 같은 시간에 들어오면 장도 그 시간에 반응하도록 리듬을 맞춰 가기 시작합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이 오면 같은 시간에 반응하도록 적응해 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차갑지 않게, 너무 뜨겁지도 않게 밤새 말라있던 장에 첫 번째 수분을 공급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은 오히려 장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한 잔의 습관만 잡으셔도 장의 아침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수분 섭취는 하루 전체에 걸쳐 고르게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1.5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시되 한꺼번에 몰아드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병이나 컵을 눈에 잘 띄는 자리에 놓아두십시오. 거실 탁자 위에도 좋고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도 좋습니다. 보일 때마다 한 모금씩. 이 습관 하나가 하루 수분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셨다면 물 한 잔을 더 드시는 습관을 함께 만드시면 좋습니다. 식사는 세 끼 모두 거르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장에 자극이 갈 정도의 양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를 조금씩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사과 반쪽도 좋고 바나나 한 개도 좋고 김치 한 젓가락도 괜찮습니다. 한 끼를 완벽하게 차리려 하시지 말고 뭐든 조금이라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운동도 변비 회복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아시는데 실제로 하고 계신 것이 장을 깨울 만한 강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천천히 한 바퀴 시장 한번 다녀오시는 것, 안 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데 장이 본격적으로 반응하려면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 빠르게 걷기, 가벼운 등산, 자전거, 수영, 무릎이 불편하시면 실내 자전거나 물속 걷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종목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이 기준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몸을 움직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사 후 이 시간대가 장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몸을 움직여 주시면 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훨씬 강하게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처음 1, 2주 안에 변화를 느끼실 분들은 대부분 이 저녁 운동 습관을 먼저 만드신 분들이십니다. 화장실 습관도 중요합니다. 변이가 오면 그 신호를 최우선으로 여기시는 습관을 만드셔야 합니다. 바쁘더라도 귀찮더라도 신호가 오면 화장실로 가시는 것. 이게 습관이 되면 장도 신호를 보내는 리듬을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식사 후 20분에서 30분 사이에는 장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시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지 않도록 조금 여유 있게 아침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 앉으시면 5분에서 최대 10분, 그 안에 안 나오시면 일단 일어나십시오.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과도하게 힘을 주시는 것도 몸에 부담이 됩니다. 나오지 않으면 잠시 일어나셨다가 다시 신호가 오면 그때 가시면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시는 것, 그게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어르신은 이미 몇 달째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스스로 섬유질도 챙겨보시고 유산균도 드셔보시고 변비약도 써보셨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건가 싶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꿔드린 것들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꼭 드시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 낮 동안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 저녁 식사 후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2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그 어르신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가게 됐어요. 시원하게 끝나는 느낌도 오랜만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의 표정과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나 싶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입니다. 변비는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몸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조건을 하나씩 되돌려 드리면 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비의 진짜 원인은 섬유질 부족이 아닙니다. 장 안의 수분 부족과 장운동 저하,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충분한 식사와 수분. 식사를 거르지 않으시고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고르게 드시는 것. 특히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아침 식사, 이 두 가지 루틴이 장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 숨이 약간 차는 정도의 강도로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특히 저녁 식사 후 몸을 움직이시면 장의 리듬을 더 효과적으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생활 습관을 1, 2주 성실하게 실천하셨는데도 변화가 없으시면 그때는 약을 도구로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약이 장을 대신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흐름을 다시 시작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2주 후에 꼭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배변 횟수가 늘었는지, 변의 굵기가 굵어졌는지, 화장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짧아졌는지, 뱃속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인지, 이 중 2-3가지만 좋아지셔도 장은 분명히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반드시 변화가 시작됩니다. 변비는 안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꼭 가지고 가십시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조건만 맞춰드리면 장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 많은 것들이 느려지고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그냥 받아들이고 참으시는 것과 몸에 맞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2주 후의 아침이 지금과 달라지실 겁니다.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짧아지고 뱃속이 가벼워지고 아침이 달라지는 변화. 그 변화가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기분이 쌓여서 삶의 질을 바꿉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이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답답하게 참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